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다 중단된 남북 교류 사업이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새만금의 남북공동 종자연구소 건설 등 통일농업의 전진기지로 만들자는 주장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 사용되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검찰 수사가 한창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굳게 닫혀있던 남북 교류에도 본물이 터질 전망입니다. 이미 지자체와 민간단체 모두 과거 활발했던 협력 사업을 재개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12년 전 남북이 합작해 지은 농기계 수리공장.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북한의 황금 전력을 오가던 컴바인과 500마리를 한꺼번에 사육할 수 있는 돼지 축사는 남북 협력 차원에서 전라북도가 북한에 제공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동족을 위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전라북도 인민들과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북한과 인연은 단절됐습니다. 2010년 북한 수재민을 돕기 위해 군산항에서 쌀 2,000톤이 북송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8년 뒤 남북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도내에 남북 교류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북한 학생들에게 학습 기자재를 지원하고 우선 컬링 같은 스포츠 교류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좀 교류할 수 있는 상호가 좀 서로 더 긴밀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좀 변화를 시켜보자. 지난 2008년부터 남북교류 협력기금 99억 원을 조성한 전라북도는 기존에 해왔던 농업 분야의 대북 지원 사업을 확대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 쪽 파트에서 뭐 농기계라든지 농기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종이나 콩우유, 쌀 같은 인도적 지원이 주류였던 민간 교류도 과거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에 많이 치우쳐 있었어요. 하지만 새롭게 남북관계가 열릴 경우에는 북한의 변화도 있고 해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난 10년간 멀어지기만 했던 남과 북. 다시 물꼬를 튼 교류 협력이 오래도록 긴 물줄기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새만금의 통일농업 전진기지 조성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남북 교류는 물론 새만금 내부 개발에도 상징적인 계기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김한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척지 매립 착공 27년째인 새만금은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2만 8천 헥타르가 넘는 간척지 활용 방안도 다양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환경 문제 등으로 개발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특히 전체의 32%인 농업용지에는 대기업 주도 수출농업 전진기지 조성 방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농업용지 활용 방안이 바로 통일농업 전진기지입니다. 전체 면적의 32%에 달하는 새만금 농업용지 이용 계획의 기조와 방향을 전환하여 국가와 지방정부, 농민이 주도하는 통일농업 전진기지를 조성한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화해와 통일 국면에 농업만한 교류 사업이 없는 데다 새만금의 넓은 땅이 강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남북 공동으로 종자연구소와 농기계 공장을 짓자는 세부 추진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새만금 통일 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교환하게 되면 그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내부 개발에도 획기적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만금 같은 부분들도 기존의 어떤 사용 용도에서 벗어나서 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공동체 실현의 상징적 공간으로 새만금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기회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북결의 하나 회원들이 성공적인 회담을 기원했습니다. 전북결의 하나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정상회담 환영문을 발표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스티커 설문과 판문점 인증샷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냉전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이제 평화와 공존의 문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맞잡은 손을 다시는 놓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돼 경선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 간부가 권리당원 명부를 빼돌렸다는 건데 당 차원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민주당 도의원 경선에 참가해 탈락한 조병서 후보 등은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5일 치러진 부안 지역 경선에 앞서 USB에 담긴 권리당원 명부가 특정 후보에게 전달돼 활용됐다는 겁니다. 타선거구의 기초의원 후보자에게 USB를 건네줬다고 합니다. 업무상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조 후보는 전북도당 전 조직실장이 특정 후보에게 USB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지방의원은 권리당원 ARS 투표로 공천자를 결정하는데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면 선거인단 매수가 가능해 경선 공정성에 큰 문제가 됩니다. 민주당은 명부 유출은 반드시 기록이 남게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알아봐야죠. 제가 도당위원장 시절 일이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고 당신의 사무처장, 부당 사무처장이니까 확인해봐야죠. 그런데 부안 지역 위원장을 맡았던 김춘진 전 도당위원장은 대의원 대회를 위해 지역위원회에 당원 명부가 배포된 적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원 명부를 지역위원회에다 거의 다 줬죠. 대의원대 열람은 다 가져가야 돼요. 정확한 건 없을 거야. 중앙당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유출된 권리당원 명부가 누구에 의해 어느 선까지 경선에 활용됐을지 알 수 없어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익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발전과 행복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체전과 신청사 건립 등 중장기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적임자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교육감 단일화 논의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주 가칭 민주진보교육감 초대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검증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 한다는 비판에 위원회 구성이 중단됐습니다. 한편 김승환 현 교육감도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선거 전에 뛰어들 계획입니다. 서해 양식장의 해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인 양식장에서 잠수부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해삼을 훔쳐오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박연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4시쯤 군산 내항. 2.9톤급 소형 선박이 잠복 중이던 해경과 마주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어둠 속에 해상에서 벌어진 쫓고 쫓기는 추격전도 잠시. 5분여 만에 붙잡힌 어선에 해경대원들이 오르자 갑판 여기저기 해삼이 쏟아져 나옵니다. 바구니 여기저기에 담겨있는 해삼은 시가로 800만 원 상당. 야간에 마을 어업 양식장을 돌며 잠수부를 동원해 해삼을 훔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선장 김모 씨 등 4명은 고군산 일대 양식장을 돌며 6차례에 걸쳐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해삼 2.5톤을 불법 채취했습니다. 최근 해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불법 잠수 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3,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고속 엔진이 부착된 어선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에 이번 달 들어 군산 해양경찰에 검거된 야간 불법 조업 어선은 3척, 범법자는 18명에 달하는 상황. 해경은 김모 씨 등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특별 단속기간을 지정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군산공장 정상화가 배제된 합의안 확정을 놓고 한국GM노조가 투표에 나섭니다. 한국GM노조원 13,000여 명은 어제부터 이틀간 군산공장 직원의 전환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한 임금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에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법정 관리를 피하기 위해 합의안 부결 가능성은 낮아 군산공장은 다음 달 폐쇄될 전망입니다.
보훈단체가 지자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익산시는 고엽제 전후회 익산지회가 지난 5년간 지급된 시의 보조금 가운데 2,300만 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집행하지 않아 환수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익산지회 일부 회원들도 해당 단체 집행부에 보조금 사용과 관리에 위법 사항이 있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김재원과 최수빈을 선정했습니다. 두 배우는 MBC 드라마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로봇이 아니야 등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전주 고사동 일대 영화의 거리에서 열립니다. 전주 한지문화축제가 다음 달 5일부터 4일간 전통문화전당 등 전주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천년을 뜨고 천년을 잇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한지 패션쇼와 공예대전, 한지 꽃등 만들기 등 40여 개의 프로그램과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한편 지난해 상금이나 협력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 운영 문제가 드러난 한지축제는 올해도 조직위원장이 건강을 이유로 사퇴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동학농민군의 최고 지도자였던 전봉준의 동상이 서울 종로에 건립된 가운데 동학농민운동 제124주년 기념행사가 고창군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허브 체험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남원 지리산 허브밸리가 내일 문을 엽니다. 지역 소식 한범수 기자입니다. 올해로 124주년을 맞은 동학농민운동 기념행사가 고창군 무장읍성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희생된 농민들에 대한 헌화와 포구문 낭독으로 시작해 농민군의 진경로 따라 걷기, 무장읍성 무혈입성 등을 재현해 동학농민운동이 남긴 자유와 평등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이번 진경로 걷기 행사를 통하여 선조들의 비상한 정신을 느끼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 단장을 마친 남원의 지리산 허브밸리가 내일 개장합니다. 운봉읍 일대에 들어선 허브밸리엔 체험농장과 사이언스 센터 등이 조성돼 직접 허브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허브 제품을 판매하는 산업관과 관광호텔 등도 개장을 앞둬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는 지리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허브와 함께 행복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전국 최고의 힐링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완주군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군 단위에선 전국 최초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청년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 완주 점프 프로젝트를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들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건설하고 인턴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에 임실앤 치즈가 선정됐습니다. 5년 연속 대표 브랜드에 선정된 임실앤 치즈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맛의 치즈와 유제품을 개발해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봉준 동상건립위원회가 제11회 녹두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공읍면 무장기포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동상건립위원회가 서울에 동상을 건립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널리 알렸다며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 124주년 기념식을 갖고 군민들과 함께 포고문 낭독과 농민군 출정식 등을 재현했습니다. 로스쿨 통폐합 주장이 제기돼 올해 변호사 시험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도내 로스쿨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학교별로 학력 차이가 커 로스쿨을 통폐합해 균등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변협이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취지보다 성적으로 통폐합을 주장하는 데 반발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모레 토요 상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특별 공연을 개최합니다. 전주 소년소녀 합창단이 29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첫 번째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송천 가리네 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번지산 편백숲 음악회가 모레 마련됩니다. 풍요와 희망, 사랑의 결실을 기원하는 농악을 현대무용으로 재해석한 샤인아웃 휘가 모레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국가대표급 마술사들이 펼치는 매직 페스티벌이 모레 고창읍성 앞 야외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제17회 순창 국사봉 철축제가 모레 쌍치면 서실마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무주군은 모레부터 이틀간 무풍면 사과단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사과 꽃나들이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모레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체험교육 프로그램 토요일은 모두 전승자를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레 전주시민 자전거 행진을 진행합니다. 정읍시는 오는 29일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4월 26일) 목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머무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창 23도, 전주 22도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을 기록해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